될 것 같습니다. 끊긴다 이제. 러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오시고, 말순이 어서 오세요. 평일이 조금 어지럽긴 한데 이번 달이 그냥 좀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타는 달인 것 같아요. 지난 달이나 뭐 4월 달은 막 연승이 길진 않아도 롤러코스터는 안 탔었는데, 이번 달은 연승대로 길고 연패도 연패대로 길고, 아 이런 날이 참 BJ들한테 진짜 힘들어. 감정 기복이 심한 달이야 진짜로. 어쨌든 어제는 좀 쉬었었고, 진작에 쉴 걸 그랬어. 이게 안 쉬고 계속. 지난주에 사실 하루 제가 그 늦잠 자가지고 강제 유방이 됐는데, 그때도 밤에 와서 방송했거든요, 늦게나마. 형님들 좋은 경기들 추천해 드렸고, 그거 뭐 거의 다 들어왔었죠 그때. 추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왔었는데, 그래서 휴식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분석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좀 휴식을 취했고, 딱 반등할 만한 딱 사이즈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 어쨌든 반 이상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좀 반등 사이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하루는 시바 애틀 마인인데 한 점 차고, 또 오늘은 필라이 지고, 전날은 휴스턴에 뒤지고, 화상 2안타인데 진 건 난 진짜 열받긴 하더라. 오늘 필라는 그냥 에러 내가지고, 물론 에러 안 냈어도 지고 있긴 했는데 한 점 차로. 그 전날에 휴스턴이 어이가 없어. 화상 2안타 경기 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그 누구야, 캐논. 캐논 새끼요. 8.2이닝 무실점을 하질 않나. 진짜 어지러웠습니다 진짜로. 휴스턴 뭐 승이고 언더고 다 푸근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나 좀 해주지 휴스턴 새끼들아. 어쨌든 가봅시다. 축구부터 빠르게 가고 느바로 갈게요. 첫 번째 슬로베니아 대 이제 세르비아. 음... 뭐야, 세르비아 배당이 올랐네? 뭐야, 한 20분 전에 올랐구나. 이게 일단은 해외에서는 세르비아 쪽으로 많이 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력이 세르비아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물론 뭐 슬로베니아도 오블락이라든가, 오블락밖에 없나? 거기에 뭐 전방에 이제 셰슈코 있죠. 지난 덴마크전 골대를 강타했던 초중거리 슛. 그거 들어갔으면 진짜 슬로베니아 이겼을 수도 있어. 물론 개뽀록 그 굴절골로 그래도 극적인 또 무승부를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기록했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매치 자체가 단두대 매치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월드컵 때 옛날에 토고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또 어디야? 아니 기억이 안 나네요. 또 토고박, 왜 이렇게 난 토고박이 기억이 안 나지? 음? 그런 매치입니다. 여기는 잡고 가야 된다 하는 매치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뭐 수비할, 물론 1대0으로 잠가서 1대0,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의 경기고. 왜냐면 잉글랜드 덴마크잖아요, 같은 조에. 같은 조에 잉글랜드 덴마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위 자리 내지, 여기서 이긴다면 어떻게 덴마크랑 마지막 경기에 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고,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는 뭐 잉글랜드 상대로 어떻게 하고, 뭐 세르비아 덴마크 무가 뜨든지 자기들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길 바랄 텐데, 어쨌든 서로 이기려고 들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슬로베니아 오블락 있고 수비를 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비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긴 합니다만, 세르비아에도 주포 애들은 지난 경기 솔직히 잉글랜드전은 몰랄까 그냥 완전 졸전이긴 했어요. 솔직히 잉글랜드도 그렇고 세르비아도 그렇고, 공격수들 공도 제대로 못 잡고 뭔가 완전 시원찮았던 경기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세르비아가 확실히 주도를 할 수 있는 경기긴 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역습적인 형태로 가져갈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서로 좀 넣을만 하지 않을까? 세르비아도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거든요. 공격에서의 좀 파괴력이 조금 더 있는 팀이지. 어쨌든 뭐 세르비아 직전형이 코스티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은 좀 아프긴 합니다만, 어차피 승패보다는 배당이 어쨌든 오바가 역배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는 조금 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대 잉글랜드, 좀 전에 봤던 저기 슬로베니아 세리베랑 같은 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위 싸움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승패가 중요할 순 있어도 둘 다 무승부 자체가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6경기를 비기면 승점 4점 상태에서 마지막 경기 슬로베니아랑 치르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만약에 패배했을 때 또 뭐 세르비아와의 단두대 매치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심지어 불리한 상황에서 세르비아가 승리를 거두고 덴마크가 비거나 져버린다면은 또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무승부 정도는 만들려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비긴다면은 마지막 경기 뭐 승리를 가져갔을 때 2위든 3위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득점 내지 무승부 임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덴마크가 제가 볼 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쫄리는 포인트가 있기는 해. 잉글랜드 지난 경기 너무 졸전이었어가지고 거기에 A매치부터 시작되어 오는 그런 졸전이잖아 지금. 그 전에 북아일랜드였나? 어디였죠? 아이슬란드였나? 음. 전체적으로 뭔가 단합된 모습이 사실 별로 안 보여요. 지난 경기도 약간 진짜 간신히 이겼죠. 간신이라기보단 진짜 지루한 경기였죠. 초반에 한 골 넣고 그냥 굳어버렸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오바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기 되게 부담스러운 경기거든요. 그래서 언더나 뭐 무승부의 문화 이쪽으로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잠시만요. 띄워놓고. 그리고 이 경기는 어려워요. 스페인 대 이탈리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서로가 1위를 노릴 만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알바니아가 어제 무승부를 캐면서 사실 둘이 사실상 거의 1위 싸움 가까운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어. 물론 이탈리아 마지막 경기가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못 이긴다면은. 근데 사실상 크로아티아의 이번 유로, 제가 첫 경기도 스페인 승을 봤었고, 어제 경기는 뭐 제가 라방은 안 했습니다. 이거 아예 패스를 했었죠. 배당도 쓰레기고, 그렇다고 무앤무 찍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버렸는데 딱 무앤무 사이즈긴 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크로아티아가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사실상의 1, 2위 싸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스페인은 무승부를 캐는 순간 거의 1위가 유력해져요. 무승부를 캐는 순간. 왜냐면 마지막 경기 알바니아 상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크로아티아랑 2위 싸움이든 뭐 3위 싸움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3대 0으로 이겼죠. 1차전을 스페인이 알바니아를 골득실에서 이미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캐는 순간 스페인의 1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사실상 1위예요. 마지막 경기 알바한테 잡히지 않는 이상. 근데 1위로 1, 2위 차이가 되게 큽니다. 1위로 올라갔을 시에는, 아니다, 2위로 올라갔을 시에는 8강에서 독일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8강에서 개최국을 독일도 짜증나는데 개최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좀 그런 경기일 것이고, 2위로 올라갔을 때는 16강은 사실상 통과라고 봅니다. 다른 팀들 2위 내지 3위 팀이랑 붙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조별 1위 수준의 팀들이잖아요. 스페인이나 저기 이탈리아나. 그래서 16강 기본적으로 통과한다고 봤을 때 2위로 올라가는 팀은 8강에서 2위가 독일이고, 참 1위로 올라가면은 스위스 아니면은 덴마크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스위스도 2위가 A조에서 조금 유력한 상황이고, C조에서는 아직 솔직히 갈피가 안 잡히긴 했는데 덴마크,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중에 하나입니다. 일 가능성이 높겠죠, 비교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요. 8강 매치가 애초에 수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무승부 아니야. 이기려고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승부는 의미가 없어, 이탈리아한테 이 경기 자체. 그래서 이런 경기 사실 무가 그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또 근데 또 스페인 입장에선 무승부가 좋은 결과니까 무승부인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굳히려고 하다가 또 무수가 뜰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매치라서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스페인이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은 무만 캐도 성공이라는 그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로 봅니다. 이탈리아가 어쨌든 비교적 수비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 한들 충분히 언더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잡으려고 하다가 오버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언더 오버도 어렵고 프렌 정배 찍을지 프렌 찍을지 그것도 어렵다 솔직히. 그냥 촉으로 가십시오. 제가 찍으면 이탈리아 프렌을 찍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매치인 것 같긴 합니다. 이탈리아도 지난 알바니아전을 봤을 때 완전히 좀 깔끔한 느낌은 사실 별로 없긴 했어요. 물론 시종일관 좀 주도했던 경기 내용 속에서 결국 역전까지 뽑아냈고 막 했긴 했습니다만 좀 시원찮긴 했거든요. 스페인도 완벽하게 평가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게 전반에 3대0 나오고 후반전에 애들이 그냥 좀 여유 부리면서 경기였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막 크로아티아가 찬스도 꽤나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PK까지 얻는 그것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 90분 풀타임의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은 조금 애매해서 이 경기는 패스. 결론적으로 분석만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가고 싶은 거 가라. 그리고 물부로 넘어가서 첫 경기랑 두 번째 경기가 조금 어려운데 워싱턴 대 애리조나 기본적으로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저득점 공박 속에서 한 번은 뭐 에리가 이기고 오늘 있었던 경기는 워싱이 이기고 둘 다 이게 좀 엮기 매치인 게 지금까지는 선발 불리해 보이는 팀이 다 이겼어요. 한 번은 워싱턴에 그 어빈 나왔을 때 어빈이 최근에 페이스 상당히 좋았고 체코니 개쓰레기 같았는데 체코니가 선발 나온 애리조나가 이기고 어제 경기는 코빈이었거든요. 코빈 대 브랜든 팟. 근데 이제 코빈의 워싱턴이 이기고 진짜 어려운 매치입니다. 오늘도 선발은 워싱턴이 더 좋아요. 당연히 맥켄지고가 더 좋죠. 넬슨보다는 방어율도 그렇고 눈에 딱 보기에도 물론 승패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넬슨이 그래도 승리는 많이 먹었어요. 넬슨이 좀 신기한 게 최근에는 이전에는 좀 계속해서 부진된 내용이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퐁당퐁당하는 기세는 있습니다. 호투빈도가 조금 어쨌든 있긴 있다. 최근에도 직전 화삭전에 6이닝 2실점, 뭐 샘프전에 7.2이닝 2실점, 다저스전 5이닝 무실점도 있었고. 근데 그 사이의 경기들은 뭐 샌디전 3.1이닝 6실점 5자체, 텍사스전 6이닝 4실점, 기복이 있는 피칭을 하고 있고 타이밍상 맞았다가 잘 던졌다가 퐁당퐁당 하고 있는 와중에 타이밍상으로는 맞을 타이밍이긴 합니다. 직전 경기 호투를 했기 때문에. 뭐 맥켄지고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고생했던 기간이 있죠. 매치 전에 갑자기 제구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때 당시 이제 4.1이닝 6실점 굉장히 이제 또 볼질도 잦았고 제구가 많이 흔들리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때 패스트볼도 이상하고 슬라이드도 날카롭지 못하고 전 개판이었어요. 그냥 던지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쳐맞겠구나 싶더라고. 여지없이 쳐맞았었고 그 이후에 애틀란타전 뭐 마이애미전 충분한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뭐 애틀전 같은 경우 5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지만 2실점 1자책 어느 정도 반등했고 제구도 직전 경기 매치에 비해서 확실히 좋았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상대가 마이애미여가지고 조금 신뢰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이닝 1실점 3점도 10개나 잡으면서 뭐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신뢰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선발은 워싱이 나오는데 직전 매치들도 계속 선발 불리한 팀들이 이겼었고 요 경기도 어쨌든 고어가 자완이잖아요. 근데 애리조나가 자완 상대로 조금 더 강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워싱턴 타자는 자완 상대로 좀 센데 오늘 넬슨은 우완이죠. 그러니까 약간 저울질을 했을 때 조금씩 서로의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춰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불펜 가면 애리조나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래. 언더도 뭐 개정배인데 아니 오바도 그죠? 오바도 개정배인데 글쎄요. 워싱턴 빠따를 믿어야 될지. 애리조나도 직전 경기는 좀 식었거든요. 물론 애리조나가 최근 경기들을 생각했을 때는 타선이 2경기 연속 침묵했던 적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경기다. 근데 저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아무리 애리조나라 하더라도 지금 고어가 그래도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난타당할 사이즈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넬슨 같은 경우도 맞은 타이밍인 거 맞아요. 지금 맞을 타이밍인데 지금 워싱턴 빠따를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호투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서 오바가 개정배인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굳이 보면 언더 쪽으로 요런 라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언더.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이제 시애틀. 이 경기도 이제 1승 1패로 서로 이제 8점씩 냈나? 내면서 좀 주고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선발만 딱 보고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시애틀 빠따가 중요해요. 이 경기는 시애틀 빠따가 중요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발 분석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앨런 이번 시즌 뭐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지금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인데 귀신같이 최근에 또 잘 던져요. 최근 두 경기도 뭐 그죠? 마이애미 토론토전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호투를 했고 그 전경기 물론 쿠어스 가서 개 털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5월 중순 이후로는 호투에 대한 빈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죠. 저번에 5월 중순에 또 화상 미네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하기도 했었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호투 빈도가 좀 높긴 한데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 한창 쳐맞을 때보다 지금 방어율 대비는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올 시즌 제일 높은 평균 구속을 좀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로건 앨런이 지금 방어율 대비로는 그러니까 방어율은 한창 안 좋았을 시절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조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어쨌든 상대가 막 토론토, 마이애미 막 이런 팀들이어가지고 솔직히 신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또 상대도 시애틀이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애틀 빠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카스티오 같은 경우 최근 캔자전 5이닝 5실점 제외하면 대부분 경기에서 컬스는 찍어주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실점은 줘요. 2점씩은 계속 줍니다. 어쨌든 간에 강한 좀 페스티벌의 구위를 좀 믿거나 아니면 슬라이더잖아요. 슬라이더는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 장타로 이어지고 뭐 빠른 공 같은 경우는 타이밍 맞으면 장타로 나가니까 그래서 피홈런이라든가 장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맨날 피안타 자체를 적게 맞더라도 실점이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뭐 클블 같은 경우 또 호세 라미레즈 복귀해가지고 오늘 또 4타수 2안타로 그 셋째 나왔더라고. 출산휴가 복귀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또 보여줬던 부분에 있어서 그 새끼가 카스티오 상대로 뭐 나쁠 것 같지도 않아요. 페스티벌이랑 슬라이더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스티오가 제가 볼 때는 2, 3점은 줄 것 같아요. 근데 시애틀이 앨런을 얼마큼 낼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불펜 싸움 가면은 시애틀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불펜은 클블이 훨씬 더 좋아요. 시애틀보다. 필승도 나오면 웬만하면 잘 막아주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불펜에 대한 소모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그때 어디야? 최근에 불펜 소모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카라스코 나왔을 때도 토론토전에 개쳐 맞고 있는데 안 내리고 5이닝 그냥 꾸역꾸역 먹게 했죠. 5이닝 5실점했고 그래서 직전 경기들도 계속해서 불펜 소모가 심했었던 경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필승조들을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제외하고는 쓰기가 어려워요. 막 다 죄다 막 많이 던지고 연투에다가 막 4경기 동안 막 3경기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펜 싸움 가면은 클블이 불펜이 좋은 걸 떠나서 쓸 수 있는 자원을 감았을 때 시애틀이 좋은데 선발 싸움에서 시애틀이 유리하게 갈 수 있느냐를 모르겠어. 선발은 유리한데 빠따를 못 믿겠어. 빠따를 이 새끼들 못 치면은 그냥 투수 누가 나오든 그냥 못 치거든요. 하루 왼종일.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점수를 냈던 경기들이나 이런 사이즈에서는 클블 불펜이나 뭐 선발이 어느 정도 공략을 했었고 오늘 또 빵점을 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조금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등비등한 사이즈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시애틀 승에 언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또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네소타 대 이제 템파베이. 우주 리차드슨 대 리텔. 어쨌든 요 시리즈도 1승 1패로 주고받았습니다. 두 번 다 한 점 차이로 뭐 접전 끝에 이제 또 승부가 결정이 났는데 이게 왜 7.5인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우주 리차드슨이 올 시즌 뭐 준수한 커맨드와 컨트롤 좀 제육을 좀 바탕으로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난 오클전에 리차드슨의 장점인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도 시즌 최다인 4개 직전 경기 오클전 제외하고 올 시즌 최다 볼넷이 2개였습니다. 2+2로
평소에 2배에 해당하는 볼넷을 좀 허용을 했고, 지난 경기 분석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홈런 또 최근에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선 8경기, 시즌 시작 이후 첫 8경기 2개였습니다만 최근 3경기에서 4개를 내주면서 최근에 갑자기 또 피홈런도 늘었습니다. 지난 오클전도 여지없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는 제구도 흔들렸고 그전 경기들은 최근에 피홈런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오클전인데도 제구가 흔들려서 볼넷도 많이 주고 점수도 많이 주고, 오클전 6이닝 4실점인가? 맞나? 4이닝 4실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기본적으로 호투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맞아가고 있기도 하고 바로 직전 경기 제구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템파베이가 좌투수 공은 좀 잘 치는데 선발이 우투수가 나왔을 때 존나게 못 칩니다. 우투수 상대 팀탈 최하위권이고, 승률도 우투수 선발 나왔을 때 42%. 근데 좌완 선발 나왔을 때는 팀타율도 2할 7푼에 승률도 60%가 넘습니다. 템파가. 그러니까 좌우 편식이 너무 심해서 그게 좀 문제인데, 하여간에 뭐 리차드슨 자체는 3점대 방어율인 거에 비해서 되게 불안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지고, 리텔 같은 경우는 피안타율이 그냥 이번 시즌 자체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초에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신 장점은 좀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이닝은 기대치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뭐 우주 리차드슨과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에 비해 최근에 피홈런이 더 늘었고요. 직전 경기도 2이닝 8피안타 2피홈런 7실점. 또 직전 경기 토론토전이었나? 애틀란타전 엄청나게 또 털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드렸었고 해서, 이게 또 둘 다 선발 둘 다 불안해. 거기야 템파 같은 경우 원래 사실 불펜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미네도 최근 듀란이나 알카라 그래도 좀 믿을만한 불펜들 3연투했습니다. 3연투했어요. 듀란은 이제 마무리죠. 3연투를 해가지고 오늘 또 뭐 좀 불펜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타이밍인데 7점으로 받아서 선발 둘 다 불안하고, 불펜도 못 믿는 타이밍인데 7점으로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불안해. 이게 왜 7.5지? 8점으로 봐도 저도 오바를 봤을 것 같은데 7.5 주니까 좀 똥줄이 뭔가 불안하네요. 왜 7점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글쎄요, 언더를 보기에는 조금 그냥 다 불안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만. 그리고 승패를 간다 하면은 굳이 보면 전 템파가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프렌. 그리고 네 번째 콜로라도도 이제 다저스. 계속해서 뭐 다득점이 나오고 있는 시리즈죠. 기본적으로 뭐 선발, 어쩔 땐 선발 털고, 어쩔 땐 불펜 털고. 어쨌든 뭐 판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뭐 바비 밀려고 털리기도 했고, 마치 다저스가 어제 미안해 하는 듯한 승리를 펠트너 상대로 6점 뽑고 불펜 건드리지도 않더라고 다저스가. 그러면서 이제 콜로가 역전승을 또 거뒀는데, 둘 다 역전승이야. 한 번은 다저스 개극장. 오늘도 솔직히 콜로의 나름대로의 또 역전승이었고, 심판이 왜 이렇게 못 보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뭐 블라크 대 개빈 스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리즈 내내 오바거든요. 뭐 선발이 털려서 오바가 나든, 불펜에서 오바가 나든, 애초에 전반에 오바를 찍고 가든 계속 오바인데 제일 언더스러운 매치예요 이게. 그 중에. 근데 기준점은 계속 올라서 지금 11.5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앞선 경기들 너무 개오바가 나와가지고 이 경기 언더를 뭐 강하게 추천드리진 못하겠어요. 근데 애초에 블라크 자체가 이제 좀 쿠어스에서 잘 던지는 투수고, 뭐 앞선 투수들이 털렸던 이유로는 펠트너 같은 경우 원래 쳐맞는 놈이고, 5월 말 부상, 그 곰보 같은 경우도 5월 말 부상 이후에 계속 쳐맞기도 했었고, 곰보는 이제 쿠어스 심지어 한 달 만에 등판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쿠어스에서 등판하지 않았다가 등판했던 타이밍. 퀀트릴은 5-3으로 나름 제어하긴 했습니다만 이닝 못 먹고 이제 불펜에서 개박살 났고, 블라크 같은 경우 오늘 선발인, 내일 선발인 블라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고산지대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출신 자체도 덴버 출신이야. 그래서 애초에 고산지대에서 이제 뭐 고교 시절이나 마이너 때도 이제 콜로였으니까 계속 그냥 고산지대에서만 던지는 놈입니다. 주력 구종도 이제 체인지업과 싱커, 그나마 고산지대에서 쓸만한 구종들. 체인지업 같은 경우 이제 타이밍 싸움으로 들어가니까. 다저스 시리즈를 지금까지 치러왔던 투수 중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타이밍이고, 다저스 역시도
지금 뭐 계속 팩스턴, 뷰러, 물론 팩스턴은 잘 던졌어요. 어쨌든 팩스턴, 뷰러, 바비 밀러. 뷰러는 마틴이가 갔고 바비 밀러 복귀 전이었고, 팩스턴도 사실 불안했죠. 불안한 투수잖아요. 호투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개빈 스톤이에요. 개빈 스톤도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비교적 뭐 싱커도 충분히 던지는 투수고, 코스임에도 물론 불안하긴 한데 앞에 애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러도 그렇고 다저스도 그렇고 앞에 애들보다는 지금이 낫다, 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 1, 2차전은 불펜이 빵빵 터졌는데 3차전은 근데 불펜에서 별로 안 터졌잖아요. 그런 흐름도 조금 있다라고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도 막 10.5만 계속 받았나? 첫 경기 9.5였나? 아무튼 간에 근데 오늘 11점으로 가장 높아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언더스러운데, 시리즈 중에서는. 물론 쿠어스라서 또 개오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매치업을 봤을 때는 가장 언더스러운 매치업 같은데 불펜 소모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기준점은 가장 높아서 그냥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승패보다는. 근데 뭐 주력으로 못 찍을 것 같아요. 찍는다 하더라도 워낙 앞에서 개오바가 떴기 때문에. 그죠? 오클랜드 대 이제 캔자스. 야, 수입전이야. 참고로 캔자가 올 시즌에 제가 알기로 수입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지난번에 다저스전에도 이제 야마모토 내려갔을 때 그때 이겼었고, 캔자가 저기 뭐야 양키스전에도 수입전에 그때 홈즈 털고 홈즈 블론 만들고 캔자가 역전승했잖아요. 3대2로 지고 있던 거 이제 마지막 2점 내가지고 블론 시키면서 역전. 그만큼 캔자가 올 시즌에 수입은 안 당하는데 오늘 수입전이야. 거기에 루고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데 캔자가 너무 못 치기는 해요. 이게 오클 구장이 어쨌든 타자, 그러니까 투수 친화 구장이기도 하고, 이 서부 쪽에 날씨가 좀 춥긴 하거든요. 오클랜드도 지금 밤 기온이 막 10도 초반이야. 이 6월 날씨 치고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 20도 정도 나오잖아. 20도 초반대. 저기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지. 캔자도 우리랑 좀 기온이 비슷한 것 같던데, 기온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빠따가 식은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2경기 동안 빠따가 솔직히 기대감이 없었고, 오늘은 진짜 메디나인데도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뭐 설사 온도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 치더라도 내일은 새벽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점심 매치예요. 그전에는 이제 뭐 저녁 7시 8시에 시작했던 매치고, 그런 것들도 조금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 뭐 선수들도 어쨌든 간에 뭐 날씨가 영향이 있었다 한다 하면은 시리즈 마지막 경기잖아요. 적응이 좀 됐을 만한 타이밍에다 루고 선발 인 부분, 미치 스펜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던져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수입전에다가 수입도 한 번도 안 당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적응이 됐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캔자로 보겠습니다. 캔자 승. 배당도 나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 대 이제 볼티모어. 저는 1차전은 패스 때렸는데, 왜냐면 마시가 그때 양키스전에 너무 호투해가지고 너무 힘을 많이 뺐어. 그런 강팀 상대로 힘 많이 빼면 다음 경기 처맞는 게 국룰이야. 그래가지고 패스했는데 오늘은 갖다 뒤졌습니다. 나도 오늘 갖다 뒤졌어. 루이스 힐 대 이제 콜어빈. 이 경기도 변수가 많아요. 무슨 변수가 있냐? 루이스 힐 뭐 누구보다 지금 믿을 수 있는 양키스의 선발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 다저스전 지지난 경기 등판 때 다저스전에 개빡투구를 했거든요. 그의 여파인지 지난 보스턴 원정 경기, 야 진짜 던지는 족족볼이야. 제가 이때 양키스 마인이 주력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와 저 경기 보는데 단 한순간도 안심하지 못했어요. 앞서가든 뭐 하든 올라오기만 하면은 다음 이닝이 너무 무서워. 제구가 아예 안 됐던 모습인데 그나마 구속을 평소보다 거의 2마일 가까이 끌어올려서 그냥 9위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개볼 던졌는데 어쨌든 패스트볼 날라오니까 그냥 상대가 스윙해버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진짜 개꾸역꾸역 막았어. 5이닝 동안 1실점. 그러다 보니 볼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닝을 못 먹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저스나 보스턴 상대로 힘을 많이 뺐는데 하필 또 볼티모어입니다 상대가. 이 빠따 좋은 팀들, 보스턴도 빠따가 살아났던 기간에 또 붙었었잖아. 빠따 좋은 타이밍에 또 어쨌든 안 좋은 타이밍에 또 볼티모어를 만나게 됐고, 또 아홉수입니다. 힐 최근 등판 경기 최근 9번 다 양키스가 이겼거든요. 아홉수에 걸려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귀신같이 좀 이런 에이스 역할을 자처했던, 에이스는 아닌데 에이스 역할을 자처했던 애들이 실질적인 에이스가 돌아왔을 때 갑자기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양키스 입장에선 게리 콜이 돌아왔으니까 사실상 게리 콜 2명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스포츠에서 맨날 돌아오면은 잘 던지던 놈이 맛이 가요. 그런 경우들이 뭐 허다하잖아. 여러 가지 좀 걸려있는 게 많아. 실질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아홉수 걸린 것도 그렇고, 게리 콜 돌아오기도 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상대가 볼티모어야. 물론 지난 경기 힐이 그렇게 불안했는데도 보스턴전에 어쨌든 5이닝 1실점으로 막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뭐 여러 불안 요소가 있다 한들 무조건 맞는다고 장담 못해요. 지난 경기도 그렇게 불안했는데 버텼어 그거를. 아무튼 간에 약간 좀 그런 사이즈고, 힐 같은 경우 어빈 같은 경우 최근 경기에서 피안타가 많아지면서 최근 템파 2연전이나 지난 애틀전 되게 불안불안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비까지도 좀 도와주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비자책이 쌓여갔고, 아무튼 불안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평소보다 휴식이 또 조금 더 긴 상태에서 등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키스가 뭐 좌완보다는 우완 상대로 조금 더 잘 치기도 하죠. 근데 어비는 좌투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어쨌든 양키스 원정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고요. 양키스 상대로 상대 전적이 그리고 안 좋아요. 뭐 어빈이 애초에 올 시즌만큼 잘 던졌던 적도 없잖아요. 맨날 그냥 기대치 전혀 없는 놈이었는데 올 시즌 굉장히 잘 던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대치가 뭐 아예 높진 않은 사이즈 같은데, 어쨌든 뭐 어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지의 출격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담궈 버려가지고 볼티가 담궈 버려가지고 오늘은 안 나왔고 여지없이 이제 뭐 볼티가 이겼죠. 또 연장 가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출전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한 것 같아. 저지가 오늘도 나가겠다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또 모르죠. 감독은 이제 메이비 출전할 것이다 라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마도 출전. 근데 이게 라인업을 못 봐요. 이게 아침 뭐 8시 반 이후 경기면은 나오는구나 하면 뭐 그걸 보고, 안 나오는구나 하면 또 그렇게 보고 갈 텐데, 새벽 경기라 우리 못 보고 찍어야 됩니다. 좀 엑스라이나 이런 거 상에서는 문제가 없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오고 안 나오고가 너무 중요하잖아. 장담을 못해요. 제가 볼 때 안 나오면 볼티모어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힐 자체가 불안한 사이즈고 하기 때문에 볼티가 유리한데, 나오면은 빠따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힐이 잘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양키스가 유리할 거고, 뭐 한 상황이어서 좀 애매한 경기 같은데, 저는 그래도 볼티모어가 루이스 힐인 거 치고는 비교적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빈이 휴식 기간 좀 많이 받은 것도 좀 볼티모어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또 오늘 볼티모어가 불펜이 털리긴 했는데 뭐 필승조 진짜 저는 다 썼거든요. 연장까지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일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키스가 오히려 홈주도 연투고 해가지고 내일 뭐 홈주도 빡셀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부분에 있어서 프렌 찍거나 오바 찍거나 약간 조금 아리까리한 경기야. 왜냐면 힐이 나오는데 힐이 불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잘 던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최근에 계속 잘 던졌으니까, 그죠? 근데 불안한 타이밍은 분명하거든요. 그 지표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 보스턴은 제가 그래도 믿었어요. 불안한 걸 알았어. 나는 불안합니다 하고 그냥 갔잖아 내가. 근데 실제 경기 보니까 진짜 불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오늘은 더 불안한 타이밍이라 저는 좀 더 지난 경기 버텼지만 오늘은 좀 더 진짜 맞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고 볼티 프렌 5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샌프란시스코, 이거 중립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은 그 니그로 리그라고 또 미국에 있잖아요. 흑인 리그. 그 경기장이 이제 거기 구장이야. 리구드 필드라는 곳에서 경기를 하고요.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흑인 심판이 별로 없는데 요 경기는 심판진 전원이 흑인입니다. 이거부터가 약간 좀 우리한테 야 씨발 걸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드는 그런 매치야. 뭔가 좀 그냥 구장도 좀
세인트루이스 홈도 아니고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부분이고 리구드 필드. 뭐 기본적으로 조금 타자 친화 구장인 것 같긴 한데 뭐 쿠어스나 페네이 파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타자 친화 구장 뭐 이 정도 매치에다가 뭐 심판진 전원이 흑인인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의 경기. 그만큼 이제 흑인 심판이 많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흑인도 메이저리그 심판을 잘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에. 그래서 흑인들도 야 우리들도 판정 잘해 하면서 열심히 좀 판정상에서 좋은 판정들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 경기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약간 그런 매치야. 흑인들도 판정 잘할 수 있다.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매치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판정을 좀 신경 쓸 것 같은 매치긴 한데 믿을 수가 있나? 무튼 그런 매치고요. 어쨌든 간에 매치 자체는 중립 경기에서 선발은 이제 팔란트 대 이제 키튼 윈. 기본적으로 둘 다 불안하죠. 팔란트 같은 경우 이제 최근 퐁당 피치 중이긴 한데 최근 뭐 C컵전에 5.1이닝 5피안타 맞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전 콜로와의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그전 휴스턴 원정에 3이닝 6실점. 그전 신시 원정 6이닝 무실점. 뭐하는 새끼야 이거. 퐁당. 그러면은 잘 던질 타이밍이긴 하네요. 무실점 쳐맞고 무실점 이닝 못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실점 느낌인가?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볼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니 볼질이 아니지.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없는 투수다 보니까 글쎄요. 호투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윈 같은 경우 지난 텍사스전에 이제 부상 복귀전이 있었고 그때 이제 4.1이닝 7실점 1피홈런으로 뭐 털리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에인저스 경기에서 이제 6이닝 5피안타 2피홈런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콜스는 찍었어요. 3실점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굉장히 불안하기는 해요.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호투를 했던 게 마이애미 템파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뭐 쓰레기고 템파는 우한 상대로 존나 멋지잖아요. 그 두 경기 말고는 다 쳐맞았던 사이즈고 홈에서 4점대 원정에서 9점대. 다만 무조건 오늘 또 막 흔들리고 쳐맞는다고 단정은 못 짓는 게 어제는 직전 경기 에인저스전에 좀 컬스는 찍었었고 이닝도 먹었었고 그리고 얘가 한창 많이 흔들렸을 때가 그때도 제가 막 몇몇 언급을 했었어. 윈 마탱이 갔다. 스플리터 공 안 떨어진다. 하면서 막 그래서 그때 제가 다저스전이었나? 아 이거 안 간 거 진짜 너무 병신 같았던 판단이다.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다음날에 하소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가 구종의 40% 그러니까 투구하는 주력 구종이 스플리터예요. 40% 정도를 스플리터로 던집니다. 근데 한창 맞았던 기간에는 스플리터가 마탱이가 가 있었어요. 스플리터 피안타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두 경기 복귀 전 물론 텍사스전에 4.1이닝 70점 했지만 스플리터는 좋아요 지금. 빠른 공들이 맞아가고 있는 건데 본인의 주력 구종은 지금 살아있어. 근데 윈이 잘 던졌던 기간엔 스플리터가 좋았어요. 흔들렸던 기간에 스플리터가 쳐맞았고 근데 지금 스플리터는 멀쩡해. 그래서 텍사스 쳐맞긴 다른 구종에 빠른 공이 쳐맞았습니다. 뭐 에인저스 어쨌든 간에 콜스 찍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사이즈가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호투 가능성이 키튼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탤런트는 기대치가 높지 않잖아요. 또 퐁당퐁당이긴 합니다만 뭐 콜로 신시보다는 샘프가 빠따가 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애초에 사실 이 매치 자체가 중립구장이고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서 접근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팔란트 믿을 바에는 윈을 믿고 어차피 불펜 가면 비슷비슷해요. 샘프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과감하게 역배까지 이렇게 보고 마지막 목이 마르냐. 샌디에고 이제 밀워키. 샌디 이겨도 오늘 이기냐. 진짜 존나 열받네 진짜. 봄이나 저 개새끼도 진짜. 김하성 병살인데 그것이 살아나는 거 진짜. 그 다음에 여지없이 개처맞질 않나. 어쨌든 내일 선발은 메이저 대 이제 브라이스 윌슨. 메이저는 볼 기계입니다. 6월 초부터 이제 기회를 받고 있는 샌디 유망주인데 3경기에서 이번 시즌 3경기 등판했고 6월 초부터 해서 12.2이닝을 소화했는데 볼넷이 13개입니다.
메이닝 한 놈씩은 그냥 볼넷으로 수치적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고, 심지어 우한이에요. 미러키 우한 상대로 존나 잘 치잖아. 내일 경기 그냥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이즈고요. 브라이스 윌슨도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한스럽게 좌타자한테 올 시즌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 샌디는 좌타 라인이 많죠. 올 시즌 뭐 샌디에고 자체도 우투 상대로는 꽤나 잘 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난 뭐 매치전도 그랬었고, 뭐 저기 필라 산체스 만났을 때도 그랬었고, 자완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윌슨 어쨌든 우한이기도 하고, 윌슨 자체도 자완한테 유독 더 약하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약해. 그런 부분이라 이 경기는 뭐 제가 봤을 때 미러키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쪽으로. 선발 둘 다 불안하다. 오바로 보고 오늘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